안녕하세요, 로봇 언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파이썬을 설치하고 파이썬 쉘 환경과 에디터 환경에서 간단한 명령어를 동작시키는 방법, 그리고 입력과 출력의 개념에 대해 배워보았었죠.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다루는 데이터, 자료들의 종류와 변수, 그리고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료형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료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료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시각이나 청각, 촉각 등의 여러 가지 감각을 정보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 중 시각적인 부분은 컬러냐, 흑백이냐, 멈춰있냐, 움직이냐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청각적인 부분은 사람의 소리냐, 동물의 소리냐, 주변 환경의 소리냐 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촉각이라면 단단한 것, 무른 것, 부드러운 것, 거친 것 등이 되겠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의 구분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학습했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분해서 인식하고 기억하게 되는데요. 컴퓨터의 경우는 저번 시간에 살짝 설명드렸다시피 알아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기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듯이 자료들의 형태를 구분하고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인 코딩에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료의 형태를 지정하고 해당 형태를 기억하고 가져다 쓰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다만 이 파이썬에서는 다양한 자료형을 다룰 수 있기에 그 중에 먼저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몇 가지 자료형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고, 그 자료를 컴퓨터에 넣어주기 위해 필요한 기억 공간인 변수와 변수에 자료를 넣을 수 있는 입력 명령어인 inpu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이 파이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형태로 다시 가공해서 저장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언급했던 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자료형에 대해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자료형은 바로 숫자 형태의 자료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자연수, 정수, 실수, 유리수, 무리수 등 범위나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숫자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파이썬에서는 크게 음수, 양수, 영의 범위를 표현하는 정수 자료형인 int, 이 int는 integer라는 단어의 앞글자 세 글자를 따서 int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소수점이나 지수 표현 방식으로 사용되는 숫자를 표현하는 실수 자료형 플롯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숫자 자료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진법에 따라 8진수나 16진수 등으로 숫자를 다루는 방식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기초 단계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기에 차후에 실제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추가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정수자료 int와 실수자료 플롯을 계산하는 연산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사칙 연산을 쉘 환경에서 동작시켜 봤던 적이 있었죠? 거기서 사용된 연산자들에 더해서 자주 사용되는 산술 연산자 몇 가지를 추가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칙 연산인데요. 사칙 연산의 기호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하기와 빼기는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와 형태가 동일하고, 곱하기, 나누기의 경우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와는 다르게 별 모양과 슬래시 모양인데, 이 두 가지 모양은 파이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곱하기, 나누기로 사용되도록 약속된 연산자이니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럼 이 사칙 연산을 이용한 간단한 정수실수 숫자 계산을 해서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쉘에서 파일 메뉴에서 뉴 파일을 눌러서 에디터를 켜주신 다음 여기에 프린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몇 가지 수식을 계산해서 화면에 보여주도록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프린트 괄호 열고 3 더하기 5 더하기 2를 작성해 주시고요. 엔터. 프린트 3 나누기 2 엔터. 그리고 프린트 괄호 안에 괄호를 한 번 더 넣고 6 더하기 3.14
나누기 2. 이렇게 사칙 연산 몇 개로 이루어진 식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프린트 명령어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식을 이제 출력을 해볼 텐데 그 전에 명령어들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지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프린트 괄호 열고 3 더하기 5 곱하기 2. 명령어가 실행되면 어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날까요? 1번 화면에 그냥 이렇게 나타난다. 2번 13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3번 16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1, 2, 3번 중에 어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날까요? 프린트는 괄호 안에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명령어니까 1번이지 않을까? 아니면 식을 계산을 해서 13이 나오진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파이썬은 좀 다르게 계산을 해서 3 더하기 5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서 16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들 머릿속으로 어떻게 나올지 추측을 해보시면서 이제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이제 run 메뉴를 가서 run 모드를 클릭. 그럼 이제 저장을 해달라고 메시지가 뜨니까 저는 원래 저장하던 경로인 여기에 이제 출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저장 하면 실행이 되는데 자, 첫 번째 항목의 정답은 몇 번이었나요? 바로 2번이 정답이었죠. 이렇게 2번이 정답으로 나온 이유는 자, 1번이 먼저 아닌 이유, 1번이 아닌 이유. 이 print라는 명령어의 동작 방식은 괄호 안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이전 시간에 프린트 명령어에 작성해서 출력했던 큰 따옴표, 이 큰 따옴표로 표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내용인 문자로 이루어진 자료, 문자열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이 문자열 자료에 대한 내용은 곧이어 배우게 될 테니 상세한 내용은 잠시 미뤄두고요. 이 문자열 자료라면 단순하게 그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문자열이 아닌 앞뒤가 큰 따옴표가 없죠. 이렇게 문자열이 아닌 어떤 식이라면 파이썬이 해석할 수 있는 선에서 동작한 다음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의 사칙 연산은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대로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계산되는 연산자 우선순위를 따라가게 되어서 5 곱하기 2를 먼저 계산한 후 3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서 답은 2번 13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는 결과를 알게 되고 나서는 당연히 작성했던 나머지 두 문제, 이 3 나누기 2와 6 더하기 3.14를 2로 나눈 거 역시 계산하는 방식이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다 설명이 되죠. 3을 2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1.5가 계산이 될 것이고 6 더하기 3.14인데 괄호가 있고 나누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상 더하기를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 2 그래서 6.14를 2로 나눈 나머지 3.572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수행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사칙 연산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주 사용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연산자 3가지를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다룰 연산자는 별을 2번 쓰는 별별 연산자입니다. 일단 바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전에 작성한 내용들은 싹 지워주시고 프린트 5 별별 3이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12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어떤 계산인지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숫자만 바꿔서 한 번 더 실행해 봅시다. 3 별별 2 run 하면 자, 이렇게 9라고 결과가 나오죠. 자, 이 계산은 바로 제곱수를 계산해주는 연산자입니다. 계산할 때 여러모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을 하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알아볼 연산자는 퍼센트 연산자입니다. 코딩,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 백분율 계산하는 연산자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코딩을 접해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연산자입니다. 바로 나머지 연산자인데요. a%b라고 식을 작성을 하면 a를 b로 나눈 나머지 값을 계산해주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동작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프린트 괄호 안에 내용을 지워주시고 5%3을 입력하고 런을 시켜봅시다. run module. 그러면 확인. 자, 2라고 나타나죠. 즉 5를 3으로 나누면 몫은 1, 나머지는 2가 되는데 이 몫과 나머지 연산은 이제 초등학교 시절, 저학년 시절에 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좀 혼동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누기를 할 때 소수점까지 나누지 않고 몫과 나머지 형태도 계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서 2가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연산은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 거죠?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숫자의 배수 관계를 증명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a를 다른 수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a는 b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배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만약에 그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a는 b의 배수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활용하면 2의 배수면 짝수, 2의 배수가 아니면 홀수라는 것처럼 홀수, 짝수를 구별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말고도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볼 연산자는 슬래시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는 퍼센트와는 반대로 몫을 계산해서 알려주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몫과 나머지에 대한 걸 알아봤으니까 몫 연산자, 어떤 값이 나올지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나누기, 몫, 나머지 이 세 가지 연산을 같은 식을 계산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동시에 세 개를 실행을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괄호 안에를 지워주시고 첫 번째로는 5 나누기 2를 실행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프린트 5 몫 계산 연산자 슬래시 2개 2를 해주시고 세 번째는 프린트 5%2 5를 2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실행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동작시켜 보죠. run module 확인하면 2.5, 2, 1 이렇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5의 경우는 5를 2로 나눔, 즉 나누기 동작을 한 건데요. 이게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소수점까지 계속 나누기를 시도를 해서 소수점 계산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2라는 부분 5를 2로 나눈 몫, 즉 몫은 계산할 때 소수점 부분까지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0.5라는 이제 소수점 계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앞에 있는 이 부분, 나눌 수 있는 부분만 나누는 결과로 2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 이거는 이제 5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사칙 연산 4개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연산자 3가지를 추가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칙 연산은 형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의 형태가 조금 다르죠. 하지만 사용 방법이나 동작하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곱 연산으로 사용되는 별별 연산자, 그리고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주는 퍼센트 연산자, 그리고 나눈 몫을 계산해주는 슬래시 2개 연산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연산자 모양과는 다른 형태지만 앞으로의 쓰임새가 많으니 연산자 형태와 동작하는 방식을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이번 자료형과 변수 입력받기 차시는 중요도상 2개의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글자로 이루어진 자료, 문자열 자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숫자나 문자와 같은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인 변수,
그리고 변수에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